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한용운 선생의 해당화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이 한용운 선생의 해당화 작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느냐면 시의 제목을 잘 봐라.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희곡, 수필, 시나리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해당화라는 이 한용운 선생의 해당화라는 작품을 딱 만났을 때 마주했을 때 왜 작품의 제목이 해당화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죠. 뭐 시를 쓰는 시인뿐만이 아니라 뭐 소설, 뭐 희곡, 시나리오, 수필, 더 나아가서 작곡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등등 많은 아티스트들은 자신이 생산해낸 예술품에 이름을 붙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 제목을 정해놓고 작품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대로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어떤 영감 같은 게 막 떠오르거나 바뀌거나 하거나 아니면 주제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문학작품 등등의 예술작품에 제목을 붙이는 행위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용운 선생의 해당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를 이렇게 써놓고 왜 해당화라고 붙였을까? 제가 선생님이 곧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는데 해당화라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시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화자에게 해당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해당화라는 제목이 시어로 나왔을 때는 그 해당화라는 시어만큼 가장 중요한 시어는 없을 겁니다. 해당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당화라는 자연물은 왜 화자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켰을까라는 어떤 매개물이라든가 어떤 시발점 이렇게 되는데 왜 하필 해당화일까? 그 중에 왜 자연물일까? 그러면 작품을 읽으면서 해당화를 잘 살펴보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해당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는구나. 칠판으로는 제가 원래 해당화를 바탕에 깔았거든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총 1년, 2연, 총 2연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 그려.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자, 1년, 2연 읽었습니다. 1년보다 2연 분량이 조금 더 많죠. 우리가 한용운 시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경어체를 쓴다. 경어체, 존댓말을 쓰게 되면 대상을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마음 어떤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선생님이 아까 이번 수업 시작할 때 맨 먼저 제시한 게 제목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년의 일행에서는 이미 이렇게 해당화라는 시어가 나왔죠. 그럼 해당하는 화자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기능을 하며 화자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게 하는지 조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화자에게 해준 말이죠. 그리고 화자에게 해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해당화겠죠.
제목이자 핵심 시어. 그러니까 이 해당화라는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면 해당화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신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문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핵심 제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해당화가 피기 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화라는 꽃말은 참 많고요. 해당화가 실은 종류도 많거든요. 근데 해당화는 주로 5월에서 7월에 피는 꽃입니다. 그러면 해당화라는 꽃에는 해당화라는 꽃에는 시간 아니면 시기 또는 어떤 기한 이런 내용이 이미 내재되어 있죠. 당신은 나에게 5월에서 7월, 지금 4월인데도 벌써 더운데 5월, 7월 넘어가면 이제 무지하게 덥죠. 그러니까 더워지기 전에는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한 약속이죠. 당신이 화자에게 무엇을 했냐면 기한을 정해놓고요. 이런 기한, 시간, 시기를 정해놓고 이때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뭐 간단한 건데 이건 다 정리하고 갈까요?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어서 그래도 봄이 오고 나면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가 두려워합니다. 한 글자가 빠졌네요. 한 음절이. 철모르는 아이들은 쭉 다퉈 말하기로 듣고도 보자 했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놓입니다 그려.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도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시의 주된 특징을 한번 잡아보면요. 첫 번째, 경어체를 사용했다.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높임법 많이 배웠지? 하십시오체를 통해서 뭐뭐 비읍니다 라고 얘기했죠. 경어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대상을 존경하는 듯한 느낌 들고요. 경건한 태도를 주죠.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고 경건한 어조를 주죠. 다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신의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봄이라는 요 계절은 벌써 늦었죠. 그러니까 제목이기도 한 해당화 그리고 봄이라는 요 시어는요 모두 이 시에서 계절적인 배경을 환기하고 있죠. 근데 봄은 이미 늦었어요. 곧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봄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봄을 대략 3월, 4월이라고 했을 때 3월, 4월 정도라고 대충 잡읍시다. 지금 우리 봄이니까. 근데 해당하는 대략 5월, 7월에 피거든요. 그러면 봄이 벌써 늦었다라는 것은 봄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벌써가 뭐야? already 이미 와서 봄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기 전에 일단 당신께서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요 바랐더니는 뭐라고 정리한 게 좋을까요? 요 바랐더니는 화자가 님이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봄이 벌써 늦었기에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봄이 오고 봄이 한창 진행되고 나니까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다라는 시어는 시상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기대한다라는 말은 딱히 없지만
바란다라는 게 있었죠. 처음에는 기대감과 바람이 있었는데 님은 오지 않고 당신은 오지 않고 봄은 벌써 늦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나니까 기대감에서 두려움으로 화자의 정서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정서는 어떻게 된다? 화자가 대상이 온다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나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봄이 늦어도 당신이 오지 않으니 두려움으로 정서가 조금 바뀌죠. 괜찮나요? 괜찮죠? 그러면 잘 보십시다. 이유 없이 정서가 변화되지는 않아. 이유 없이 정서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 이유 없이 정서가 바뀌면 조울증 환자가 되겠지.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조울증 환자인가요? 이 기대감에서 갑자기 두려움으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봄이 벌써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봄이 벌써 늦었다라는 요 정보는 화자에게 정서를 변화하게끔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봄이 벌써 늦었다라는 것은요. 화자의 정서 변화를 유도하는 시간적 배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죠? 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님이 오지 않기에 화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연으로 들어가 봅시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철 모르는 아이들. 그냥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이 해당 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는 거야. 해당 화가 피었다, 해당 화가 피었다. 근데 그것은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움과 또는 뭐 즐길거리 이 정도가 될 텐데 화자는 어때요? 해당 화가 피기 전에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연에서는 해당 화가 이미 피었죠. 그것도 피었네가 아니라 피었네, 해당 화 피었네, 와 해당 화 피었다라고 하면서 다투어 말하니까 나는 얼마나 더 답답하고 화자는 얼마나 더 답답하고 화자는 얼마나 더 안 올까봐 두렵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내 말도 내 마음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 그래서 철 모르는 아이들에 비해서 화자는 속이 타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하면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와 철 모르는 아이들의 정서는 대비가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한 작품을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유리왕의 황조가 같은 게 있죠. 자, 선생님하고 배운 사람들은 기억해 보시면 돼요.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두 여자를 놓치고 나서 터덕터덕 홀로 돌아오면서 나무에 기대 앉아 쉬고 있었는데 나무 위에 꾀꼬리 2마리가 막 노는 거죠. 그걸 보고 유리왕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펄펄 나는 저 두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구나. 근데 그 3, 4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외로운 이내 몸은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 나는 외롭다라고 얘기하죠. 그 유리왕의 황조가에서의 화자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어울리는 요 철모르는 아이들의 대조되는 것처럼 유리왕의 황조가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좋은 참고 작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자도 일단은 마음이 많이 연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듯 말하는 건 이미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했다는 것은 일단은 뭐겠어요? 해당 화가 피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안 들었어? 나 몰라? 이런 내용이겠죠.
임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외면이겠죠. 나 몰라, 못 들은 거야.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들었으면 해당하는 피지 않은 거야 라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만하게 화자의 마음을 냅두진 않습니다. 자, 봄바람이 있는데요. 야속한 봄바람이에요. 얄밉죠. 나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경대 화장대 있죠. 뭐 서랍도 있고 거울도 있는 우리 엄마가 화장하시는 뭐 그런 화장대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봄바람은 나는 꽃을 날다란 게 그러니까 나는이 나가 아니라 플라이예요. 날아다니는 꽃잎을 불어서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경대 위에 꽃이 있는 거야. 어떤 거겠어요? 여긴 안 났지만 봐봐 해당아 피었잖아 라고 해서 경대 위에 꽃잎이 놓인 거라는 거야. 참 어쩔 수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만큼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야속한 봄바람은 뭐가 되느냐? 화자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다.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름 없이가 무슨 뜻이에요?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멍 때리면서 경대 위에 놓인 그 해당화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 피었니? 너는 언제 피었니? 라고 묻는 거야. 여기서 너는 꽃잎 아니겠니? 꽃잎이겠죠? 꽃잎을 뭐 한 거예요? 의인화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화가 있었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갑자기 꽃잎이 뭐 자가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눈물이 고이니까 어떤 그 볼록렌즈 효과에 의해서 한 장의 꽃잎이었던 게 둘, 셋 이게 좀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눈물이라는 거, 나의 눈물 중요하죠. 나의 눈물이라는 것은 역시 야속함, 님에 대한 야속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 같은 게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해당화라는 것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해당화라는 것은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당신의 약속대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두 글자로 환기한다 이거죠. 화자는 해당화의 꽃을 바라고 있었다? 아니, 해당화 꽃이 피기 전에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화자에게 있어서는 님이 내 앞에 와 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님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꽃이 피었기 때문에 님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화는 화자에게 부러움이란다. 두려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움, 서글픔,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야속한 봄바람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봄바람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건데요. 한용운 씨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생소하게 출제된 작품이거든요. 그러나 한용운 씨를 좀 많이 접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추후에 선생님이 시간이 나서 이 해당화와 관련한 문제를 좀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용운의 해당화를 설명했던 안동욱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운종고 1학년 친구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